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귀로만 듣던 국민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합정동 독서클럽 8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장소를 바꿨어요. 네, 장소가 되게 으리으리하네요. 네, 어떻게 우리가 카페에서 지금 9층, 지금 국민TV 지금 여기 스튜디오 안까지 올라왔는데 그러게요. 어때요, 감회가? 되게 편한 장소에 저는 항상 카페에 상주하니까 네. 거기 있다가 여기 오니까 네. 여기도 좋은데요? 아, 이 정말? 뒤에 이렇게 뭔가 으리으리하게 진짜 이 의리의리한 것들을 어제 급하게 만들어서 내가 뭔가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잡음도 그렇죠. 없고 그렇죠. 소음도. 아무튼 이제 시작해야죠. 네. 네, 오늘 시작에 앞서서 지난주 방송 무라카미 하루키 이제 이제 2시간에 걸쳐서 상실의 시대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반응들이 많았어요. 네, 어땠는지. 하루키 그 방송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았어요. 제가 좋았는데 그러니까 좀 천천히 얘기했잖아요. 2화에 나눠서 1화, 2화 나눠서. 근데 보통 때는 계속 이렇게 막 좀 급하게 달리는 했죠.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빨리 말하고 그리고 정해진 시간 내에 내가 해야 될 걸 부분을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지난주랑 지지난주는 그러니까 마음을 좀 놓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지 좋더라고요. 편하고 해야 될 말들 하고 뭐 들은 사람들도 친구들은 뭐 괜찮다고 그러니까 하는데 난 매주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끼리 좋은 거 아니에요? 상실의 시대 저는 개인적으로 합정동 독서클럽 7회 좋았거든요. 네. 정말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 네. 그런데 너무 무엇보다 그 책에서 제대로 뽑아낸 시사가 너무너무 따끈따끈해서 또 자기가 한 부분 좋았다고 김 기자님이 하신 부분 좋았어요. 네. 네, 다시 한번 보세요. 네, 이 때문일까 여러 네. 반응이 나왔어요. 네. 우리 특히 지금 우리 합정동 독서클럽의 가장 큰 애청자 중에 한 분이죠. 그나리님도 글을 바로 썼는데 잠깐 좀 소개해 주세요. 그나리님이 진짜 궁금한데 뭐 하시는 분일까요? 엄청나게 책을 많이 읽으신 책을 분이고 저희랑 진짜 계속 같이 읽어주세요. 그래서 그 무라카미 하루키화 했을 때도 장문의 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진짜 감사합니다. 울고 있어요. 이번에 2회도 무라카미 하루키 관련해가지고 2회 관련해서도 책을 좀 네, 여기 뭐 적어주신 게 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하루키 2탄 점점 내용이 깊어지네요. 이렇게 쓰셨고요. 처음에 김은선 선생님 책 소개 완전 감동이라고 쓰셨어요. 역시 뭘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상실의 시대는 100% 연애소설이 아니라는 은혜님 말에 공감. 상실의 시대는 인간성 소외 시대의 고독과 허무. 그러나 그 속에서 사랑을 찾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다. 뭐 이런 결론입니다. 그렇죠. 훌륭하시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애를 말하기 위해서 인간의 상실을 이걸로 꺼내든 그만 거라니까요. 싸워요 이제. 네, 하루키 데리고 와야겠어요. 와주시면 제발요. 그럼요. 그나저나 합독 덕분에 30대의 상실의 시대를 먼지 털어가며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 중입니다. 화이팅. 제가 이 이야기를 많이 들은 네. 게 비단 그나리님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40대, 50대 분들도 상실의 시대를 다시 한번 꺼내 들었잖아요. 그 정말 먼지 켜켜이 쌓여있던 걸로 툭툭툭 털어내고 다 집에 다 있어요. 맞아요. 100만 권 팔렸으니까. 진짜 웬만한 집엔 네, 다 집에 있죠. 다 있는데 그거를 다시 한번 꺼내 든 게 옛날의 추억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는 그런 기분이 든 거예요. 근데 저 그런 글도 네. 봤어요. 상실의 시대 다시 봤는데 이걸 도대체 무슨 재미로 봤었는지 모르겠다. 그거는 저 아는 분이 얘기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42이세요, 나이가.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그때 내가 도대체 왜 봤지? 뭐가 재밌었지? 막 이러면서. 왜 재밌어요? 와타나베라. 세 명의 여성들 때문이지. 아니죠. 이제 그 40이 넘었으니까 부록 절대 흔들리지 않을 그런 나이에. 요즘에 온라인상에 돌아다니는 그 글 중에 하나가 만약에 2015년에 와타나베가 살고 있다면 이 와타나베가 인스타그램과 SNS를 한다면 그것도 어느 분이 올려주셨잖아요. 우리한테 올려줬잖아요. 네. 그 글을 저도 봤어요. 그거 되게 재밌었는데 보여드리고 네. 싶다. 얘는 완전히 와타나베 보면서 네. 이 허세남. 이렇게 허세스러울 수가 없어요. 막 맞아, 그 맞아. 일본의 신주쿠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동경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오늘은 와인 한 잔을 마셨다. 그녀를 이대로 그냥 보냈다. 그 글들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네, 지금 현실의 와타나베. 네, 현실의 와타나베는 역시 멋스럽지가 않습니다. 허세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와타나베가 뭔가 우리들에게 큰 추억을 주고 다시 한번 상실의 시대. 네, 뭐 좋은 책인 거는 뭐 분명히 인정하고요. 네. 저 하루키 책 이제 하나씩 다시 보려고 생각하고 요 근래 책도 그리고 좀 보려고 그 지난주에 한 거는 진짜 상실의 시대는 옛날 책이잖아요. 저는 옛날 책밖에 안 봐서 근래 책을 좀 볼까 봐요. 에세이 말고 다른 걸로. 네, 지난주에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네. 이번 주 책 소개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2주의 책을 매주 하잖아요. 근데 이번 주는 이 책이에요. 동네 도서관이 세상을 바꾼다. 동네 도서관이 세상을 바꾼다. 네. 제목이 좋아요. 네, 저도 아직 다 읽지는 못했어요. 이제 조금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제가 준비한 이유가 오늘 저희가 할 책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고, 그러니까 꼭 아둥바둥 살지 않고 이렇게 작은 도서관들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네. 만들 수 있다, 뭐 그런 의미로 가지고 나온 책이거든요. 이 책 보시면 이 작자가 이소희 요시미스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원래는 그냥 회사에 다니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를 관두고 아주 작은 동네 도서관을 만들어요. 근데 이 정말 자그마한 도서관, 그러니까 11평 규모 정도 되는 진짜 작은 도서관인데 뭐 사람들이 와서 커피도 마시고 그냥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오픈을 했는데 지금 그게 7년 전이었어요. 그 오픈한 게. 근데 7년 전이었는데 지금은 이 동네 도서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소희잖아요. 이소희식 동네 도서관이 일본 전역에 120개로 늘어났대요. 대단하네요. 아무도 이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한 거죠. 근데 그게 뭐 돈을 많이 벌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동네 도서관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네, 저도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정확히 다 보진 않아가지고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자기 돈을 들여서 하는 일이지만 그러니까 큰 돈을 들이지 않고 내 도서관,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갖는다는 의미가 더 중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네. 최근에 그 박원순 시장이 1기 때라고 볼 수 있죠. 1기와 2기가 있잖아요. 박원순 시장 팀이 이제 2기 네. 중인데 재임 기간이라 2기 중인데 1기 때 가장 강조했던 바가 협동조합의 형태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상당히 풀뿌리 형태로 협동조합 형태가 지역으로 확 퍼져나가서 마을 공동체가 하나의 거대한 유행처럼 네. 물론 국민TV도 협동조합 형태로 네. 나온 거지만 여러 갈래로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을 공동체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크게 발전을 했는데 요즘에 많이 죽었어요. 저는 마을 공동체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막 그런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해서 그런 책도 되게 열심히 찾아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제가 궁극적인 목표? 제 인생에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동네 도서관. 그러니까 제가 꾸리는 서점을 갖는 거. 그러니까 돈을 벌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그냥 진짜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 책이 몇 권씩은 있잖아요. 근데 그걸 혼자서 볼 게 아니라 같이 보는 거예요. 가지고 나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책 그냥 뭐 집 마당에 뭐 어디다 서재 갖고 공간이 크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작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랑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를 저는 생각만 했지만 이분은 실천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죽은 아내를 위해서 집을 통째로 도서관으로 만든 노인도 있고요. 그리고 오랜 시간 투석을 받아야 하는 환자를 위해서 병원 일부를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한 의사도 있고, 그리고 아예 책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한 도서관도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읽고 그냥 두고 가면 그걸 다른 사람이 보고. 근데 그것도 도서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테일한 네. 운영 방식에서의 그 부분만 좀 보완을 한다면 분명히 새로운 형태, 개념을 아예 달리하는 형태의 도서관들이 전국 곳곳에서 생길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서관이 없어서 그러니까 책 읽는 문화가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합독을 하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그렇죠. 어디서든. 책을 읽는 사람과 읽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저는 되게 크다고 봐요.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 말해주세요. 조금 위험한가? 네. 책을 읽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사유한 걸 훔쳐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혼자서 생각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도 물론 있지만 책을 봐서 다른 사람이 살아온
그러니까 왜 아프리카에서는 노인 하나가 죽으면 도서관이 하나, 책 한 권 혹은 도서관 한 권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그 경험과 연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들을 훔쳐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책 한 권을 읽어서. 그러니까 그런 장점이 너무너무 좋은 걸 가지고 있는 게 책인데 책을 안 읽고 그냥 사는 게 재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합동 많이 보세요. 뭐 답 있어요. 요즘에 솔직히 네. 사람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강요할 수는 네. 없어요. 그러니까 합동 많이 보세요. 네, 저는 그래서 이런 책들도 많이 보시고 이런 책을 보기 시작하면 이게 좀 가볍잖아요. 낭만도 있고 그래서 이걸 보고 아 이런 삶을 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가볍게 그리고 좀 즐겁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저도 그러니까 오마이뉴스에 네. 있을 때 이런 마을 공동체 사업에 관심이 많아서 즐거운 공부라는 그 시리즈를 제가 연재를 했어요. 오마이뉴스에서. 아 맞다 또 네, 자기 기사 얘기하시려고. 엄청 그래서 마을 공동체를 네. 찾아다녔죠. 찾아다니면서 즐거운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 네. 만났는데 실제로 엄청나게 붐이 확 일었는데 그 붐이 어느 순간 훅 꺼졌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요? 물론 지금 명맥은 유지하고 있지만 2014년, 15년 들면서 각자 도생이 나타나고 주변의 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못 기울이니까 그 반대급부로서 처음에 이렇게 협동조합 형태가 확 컸지만 어느 순간 다시 한번 푹 꺼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뭐 마을 공동체의 대표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뭐 성미산 네. 바로 옆이지만 네. 물론 진행되고는 있죠. 근데 그 디테일한 모습에서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도 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쪽에 관심이 진짜 네. 많아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외려 그러니까 거대한 조직들 있죠. 그러니까 협동조합도 그렇고 아주 거대하게 뭔가 거창하게 시작하려고 했던 것들은 점점 사양길에 가는 것 같고 정말 아주 작게 시작하는 것들 예를 들면 저는 지금 망원동에 사는데 커뮤니티가 있어요. 동네 커뮤니티 망원동 좋아요라는 그런 커뮤니티가 있는데 운영이 정말 잘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아주 작은 파트에서 시작하는 것들은 저는 진짜 많아졌다고 그러니까요. 봐요. 우리 합정동 독서클럽도 그런 점에서 네. 그러니까 제가 원래 운영하던 합정동 독서클럽이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새로운 형태의 뭔가 커뮤니티 그렇죠. 협동조합 형태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옛날 동아리 같은 게 동호회라던가 그런 게 그러니까요. 이제 동네 도서관이 세상을 바꾼다. 진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걸로 근데 이걸 통해서 네. 느끼는 거는 두 가지 형태의 세상을 바꾸는 거다. 큰 사람, 큰 인물이 나타나서 바꾸는 경우와 이거는 개미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라 이렇게 바뀌어야죠. 그게 옳지만 과연 옳은지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크게 같아요. 바뀌는 거 말고 이렇게 전 소소하게 진짜 개인이 모여서 그런 게 저는 맞다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네. 그런 꿈을 꾸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네. 그리고 저희 집에 책이 항상 누차 강조하지만 2,000권이 있습니다. 저 자랑 프로 아니거든요. 좀 보러 오세요. 아니, 집으로 초대하신 거예요 지금? 예, 집이 좁아서 집이 좁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책은 항상 네. 예, 지금 김 기자가 집으로 초대하셨으니까 들르고 싶으신 분은 전화하세요. 특히 김훈과 김승옥의 책이 많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게 있어요. 맞아요. 그 우리가 5회 때인가요? 4회 때인가 그때 리스본행 야간 열차를 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때 제가 책 소개를 어떤 책을 했냐면은 예술로 기억하다 세월호 책자 프로젝트라는 이런 이 책을 소개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 책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출간이 되지도 않았는데 제가 대놓고 소개를 했죠. 홍보를 했어요. 좀 도와달라고. 이 책이 뭐냐?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20여 명의 대학생들이 모여서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해서 예술을 하는 대학생들이 모여서 이런 작품별로 활동을 하면서 쭉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들의 방식으로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에요. 상당히 읽어보니까 잠깐 이거 네. 페이지 좀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봐요. 위로가 상당히 많이 됐어요. 이게 1,000여 권을 뽑아서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서 직접 유가족들에게 보내주고 도움주신 분들한테 보내준 건데 그때 크라우드 펀딩을 하고 있어서 제가 대놓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 고마운 게 이 친구도 참 따뜻해요. 여기다가 마지막 장에다 스페셜 땡스 투에 뭐라고 써놨냐. 합정동 국민TV 합정동 독서클럽 이렇게 그냥 적어줬어요. 나 이런 거 완전 좋아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한 번 더 소개. 그러니까요. 근데 더 고마운 점은 뭐냐면은 우리 방송을 보고서 실제로 이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한 우리 조합원과 시청자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참 고마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책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 김주영 조합원이 계세요. 예. 이런 댓글을 적어 주셨습니다. 제가 이 책이 이제 받고 나서 10권을 받고 나서 저도 방송 덕분에 동참했어요. 책 받았답니다. 몇 권 남았는데 저도 국민 카페에 보내야겠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참, 멋있어요. 예.
고마운 분입니다. 이럴 때 저희 네. 진짜 자랑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 TV가 이런 점에서는 네. 저는 함께하고 뭔가 만들어가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이번 주 책 아직 지금 진지하게 소개는 안 했지만 아마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마지막 팬클럽 뒤에 있는데 이번 주 책은 누구에게 드리냐? 네, 김주영 조합원께 드리겠습니다. 찾으러 오세요. 네, 찾으러 오세요. 카페로 저희가 편지 써서 드릴게요. 제가 카페 라떼로 쏠 거예요. 카페 라떼도. 네, 이번 주 책은 김주영 조합원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해야죠. 네. 네, 팅커벨의 이 책은 시간. 네. 이번 주 책 네. 우리 어떤 거죠? 따라. 따라. 이거 박민규 씨의 산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이라는 책이에요. 우리 지금 팅커벨 뒤에 보면은 또 이렇게 또 펜으로 또 만들어 놨습니다. 기가 막혀요. 네. 네. 이게 지금 화면이 박민규 너무 씨. 커가지고 네. 뭔가 부담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책을 선정한 이유. 네. 산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있죠 이유가. 예, 여러 이유가 있죠. 네. 근데 뭐 가장 중요한 건 아시는 분들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다 아시죠? 거예요. 네. 지금 표절 논란 때문에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거기 살짝 묻어서 어떻게 가볼까. 그렇죠. 묻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하려고 이 책을 네. 선정을 했습니다. 네. 네,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요? 3학년 때인가요? 이 책도 상실의 시대랑 그런 면에서는 되게 비슷해요. 선배가 저에게 딱 이 책을 딱 주면서 정말 줬죠. 남자 선배가 딱 주면서 괜찮은 책이야. 한번 읽어봐. 아, 또 그날 밤에 이거 잡고서 읽는데 야, 그날의 기억이 또 나더라고요. 놓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얼마나 재밌는지. 너무 잘 넘어가요 책이. 네, 너무 재밌게 잘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사이에 저도 박민규가 네. 이제 작가 박민규가 저한테 인생의 하나의 큰 이 사람 책이 나올 때마다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책이 나올 때마다 거의 다 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미 슈퍼스타즈가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장편 소설이거든요. 처녀작인데 네. 그 이후에 나온 책들 뭐 핑퐁이나 카스테라나 뭐 이전에 나왔던 뭐 지구영웅 전설도 있지만 못 따라가요. 이 책이 너무 재밌어요. 책이 너무 좋아서 네, 못 따라가요. 너무 재밌어. 다른 네. 책들은 저는 이거 말고 그러니까 단편 짤막한 거 몇 개 네. 읽었었는데 전에 그것도 무슨 수상작이었어요 문학상. 근데 네. 그게 정말 재미없어서 실망을 이걸 많이 어떻게 상을 줬지 이런 생각까지 한 단편이 있어요. 그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뭐였지? 네, 그랬었어요. 이렇게 재밌는 책을 쓴 사람이 그 단편을 쓴 같은 사람이 맞나? 네. 이렇게 그런 재밌는 책이 표절 논란에 휩싸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마음이 아파. 그러면서 네. 동시에 이제 박민규 씨가 최근에 이 책을 표절이란 말은 안 썼지만 어쨌든 인정을 했어요. 자기도 도용했다. 도용을 했다. 네. 그래서 참 논란이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정말 충격받았어요. 내가 좋아했던 작가가 이렇게 또 아스라이 사라지는 건가? 아, 한국 문학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근데 이게 이 네. 책 나왔을 때부터 그러니까 계속. 어디서 그 가지고 온 거라고 얘기를 했었다던데요? 저는 몰랐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박민규 씨 빌려왔다. 스스로 네. 그것도 뭐 도움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왔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점은 2000년대 초반에 2002년 3년경에 이 책이 나왔을 때 네. 이미 그 게시판들이 이 책이 재밌다는 건 다들 아니까 그 댓글에 어떤 식의 댓글이 있었냐면은 아, 이 책은 어디 게시판에서 본 거를 네. 많이 인용을 했네? 이런 식의 좋은 훈훈한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2015년에 네. 다시 한번 회자가 돼가지고 13년, 12년이 지나서 논란이 된 거죠.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표절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가 들어가기 전에 이 책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읽었지만 당시에 이 책이 한겨레 문학상을 받고 나서 이 책이 15만 권이 팔렸어요. 그 해 바로 그냥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돼버린 거죠. 제가 지금 살짝 봤는데 네. 이게 지금 몇 저희가 세냐? 갖고 있는 게 45세예요. 45세예요. 네. 45세면 몇 권이 팔린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개정판이 없었나 봐요. 네. 그냥 초판 45세 발행이에요. 초판 45세. 네, 개정판도 없었다는 것도 놀랍네. 그러니까요. 아, 엄청. 네. 야, 인세로 살아. 초판 44세. 그건 44세예요? 네, 저는 44세예요. 이건 45세인데요? 어허. 야, 아무튼 참 대단해요. 개정판 없이 초판만으로 44세까지. 저는 이 책 아마 제가 지금 이걸 가진 게 한 4권째일 것 같아요. 왜냐면 초기에 샀다가 팔고 그리고 또 다시 또 언젠가 읽고 싶어서 또 사서 또 보고
그리고 또 사고, 그러니까 읽지도 않을 거면서.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근데 집에 지금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번에 새로 산 거죠. 종종 이 책을 선물로 네. 당시에 많이 줬던 기억이 나요. 네, 신영복 선생님 책과 더불어 이 박민규 씨의 책을 많이 줬어요, 친구들한테. 생일 선물로. 신영복 선생님이랑 이거라니 놀랐다. 이제 여성과 남성에 따라 약간의 좀 차이가 있었어요. 신영복 선생님 책은 남자 쪽이에요, 여자 쪽이에요? 여성들에게 많이 줬죠. 진짜 그거 누가 보시나 노회찬 씨가 부인을 만났을 네. 때 신영복 선생이 그 감옥으로 옛날이잖아요. 나의 이 감성을 그렇게 건들지 마라. 아 그렇구나. 아무튼 이 책에 네.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세요. 많이 봤지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네. 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 이거 줄거리를 네. 사실은 이 김종훈 기자가 이렇게 추려서 가져왔다 주셨어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저. 네. 진짜 열심히 하세요. 네. 저도 바쁘지만 저보다 더 바쁘신데 근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팅커벨의 이 책은에서 이렇게 싹 정리를 해주셨네요. 그러니까요. 팅커벨의 얼마나 이 책은인데. 잘하셨는지 제가 읽어볼게요. 네. 아, 이 책은요, 1980년대 프로야구에 열광하면서 소년에서 청년으로 성장한 한 인물의 이야기를 서사적 뼈대로 삼고 있는 산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아마 내용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저는 이 책 보면서 다시 읽으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루저는 루저가 아니에요. 루저는 루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 책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우리 있죠. 저도 잠깐 좀 이야기를 하면은 네. 이 책은 제가 크게 봤을 때 이 책은 크게 한 권에 두 권의 네. 이야기가 들어있다고 좀 봤어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산미 슈퍼 순수하게 그러니까 표절 논란이 되고 있는 산미 슈퍼스타즈에 관련된 이야기가 일부식으로 구성되어 네, 있고 맞아요. 그 이후에 산미 슈퍼스타즈가 우리 프로야구 회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의 이 친구가 이 주인공이 그 이후의 삶. 그 이후의 삶. 그 이후에 이제 40대가 되기까지의 네. 삶들은 툭툭툭 고등학교, 그다음에 대학교, 이후에 군대 갔다 와서 친구를 다시 만나서 루저가 아니다. 이거를 네. 깨닫기까지의 네, 그런 과정이 과정. 예, 쭉 있는 거예요. 이게 네. 전체적인 큰 흐름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표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특히 일부 산미 슈퍼스타즈의 탄생과 이제 마지막에 해체까지의 과정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 스토리를 살짝만 이렇게 네. 뽑아주셨으니까 좀 읽을게요. 이 주인공이요. 주인공 이름이 여기서 나왔었던가요? 아 맞아. 주인공 네, 이름도 주인공 이름이 없었네. 없어요. 네. 네, 주인공이요. 같은 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그 인천을 프랜차이즈로 삼은 프로야구단 산미의 팬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전대미문의 패배. 정말 산미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죠? 저는 제 때가 아니라서 제가 태어날 시기라서 잘 모르는데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했죠. 엄청난 그렇게 질 루저들의 수가 없어. 어떻게 아니 시켜도 못 질 것 같아요. 한 팀을 상대로 오비베어스를 상대로 16전 16패를 했어요. 그렇죠. 82년도에 그런 기록을 자기가 그 다음에 또 갈아엎어요. 18연패. 16패가 아니라 18연패로 갈아엎고 그런 산미를 응원하는 주인공이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산미하고 같은, 그러니까 산미 슈퍼스타즈 같은 패자가 아니라 승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뭔가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 이 산미라는 그 산미 슈퍼스타즈라는 야구단을 보면서 루저가 돼서는 안 된다. 네, 루저가 되면 안 된다. 이건 프로야구다. 우리는 프로가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막 계속 갖는 그렇죠. 거죠. 산미가 지는 거에 너무 많은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승자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승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인류대에 입학을 하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려고 소속을 좋은 곳에만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엔 직장에서도 퇴출을 당하고요. 아내하고 이혼하고 IMF 때 이제 뭐 일자리도 있고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나고자의 길을 가게 된 거죠. 그리고 경쟁에서 승리한 자를 위해서만 축제를 준비함으로써 인간을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지독한 정글로 만들어내는 자본의 논리에 의문을 품게 된다고 써 있습니다. 이 맞아요. 마지막 문장은 네. 앞에까지는 제가 정리를 했지만 마지막 네. 문장은 저도 어떤 평론가의 글을 가지고 왔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저는 이런 말 안 쓰잖아요. 뭐 약육강식의 무슨 아니 그렇긴 하죠. 네, 이 이건 문장 이제 가지고 왔어요. 네. 이 문장 가지고 왔는데 결국에는 한 남자가 주인공 남자가 그 네. 소년기부터 장년기까지의 과정을 쭉 거치면서 스스로를 각성해가는, 이게 어찌 보면은 100% 자아 성찰적인 이것도 성장 소설이죠. 소설로 볼 수 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소설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크게 회자됐던 이유가, 그리고 한겨레 문학상이 박민규를 대상으로 꼽은 네.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뭐예요?
아니 이거라고 보는 거예요. 한 사람의 루저가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마치 힐링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툭 던졌어요. 이걸 보고 나면은 루저는 루저대로 네. 그리고 굉장히 바쁘게 사는 사람대로 네. 아 굉장히 따뜻함이 후 밀려와요. 위로를? 네. 너에게 위로를.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위로조차도 네. 좀 불편하긴 했어요. 네. 그런 면도 좀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게 마지막에 결론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는 그 경쟁 사회에서 떠밀려서 그 경쟁사에서 그냥 낙오자로 남는 게 아니고요. 그 낙오를 낙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마무리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보면은 이 사람이 그 이혼도 했고 그리고 직장도 잃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산미 슈퍼스타즈 팬클럽을 다시 결성해서 치기 힘든 공은 치지 않는다. 그리고 받기 힘든 공은 받지 않는다였나? 뭐 그런 모토를 가지고 자기네끼리 전지훈련 같은 걸 가요. 근데 그게 삼천포예요. 그래서 삼천포 해변마을에 가서 아 이게 진짜 인생이구나. 느린 공을 보내고 힘든 공은 치지 않고 그러니까 정말 유유자적 재밌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진짜 좋은 인생이구나 이런 걸 뭐 깨달으면서 끝나요. 끝이 그렇죠. 마무리가. 네. 되게, 굉장히 훈훈하게 끝나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짚어야 될 게 너무너무 많다고 봐요. 훈훈한 게 싫으신가요? 왜냐면 제가 네. 이거 20살 때 읽었을 때는 그래 이런 삶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정말 이게 삶의 행복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 루저로 살면 어때? 실패하면 어때? 이게 산미 슈퍼스타들을 통해서 주인공이 느낀 가장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 막 끊임없이 응원을 해도 그래 한 번 이기면은 여기다 얘기잖아요. 이 책에 지금 표제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1할 2푼 5리의 승률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이 책을 바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인즉 그래 10번 중에 한 번만 이겨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삶은 행복하다 이거예요. 조바심 낼 필요 없이. 그런데 저는 여기서 되게 불편함을 느꼈어요. 이 좋은 책인데 이 사람들이 이 삶을 놓은 사람들 자체가 이미 네. 최고에 한번 올라갔다가 네. 내려놓은 사람들? 인류대 출신. 그렇죠. 인류대 네. 출신이고 네. 내려놓으라고 말을 하는데 그 내려놓음 이유에 대해서는 각자 알아서 마찬가지로 각자 도생이라 이거예요. 이건 역시 전 이 책 보면서 느낀 게 김난도와는 다른 느낌이에요. 해민스님이 엄청나게 생각나는 거예요. 진짜요? 네. 해민스님이 그 맨날 정도인가? 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 멈춰. 그래 멈춰요. 네. 가다가 멈춰. 어쩔 수 없이 막 멈추는데 멈추고 나서 행복하다고 하는데 행복하죠. 하지만 그거에 대한 그 불안감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이 사회에 대해서 그냥 거리두기를 함으로써 너는 목가적인 삶을 삶으로써 될까? 여기선 얘기를 하죠. 조성훈이라는 친구가 나오잖아요. 조상훈인가요? 조성훈이라는 친구가 가장 베프가 나오잖아요. 그 네. 친구도 인류대학 나오고 나서 일본 가서 이제 막 홈리스까지 하다가 다시 영화죠, 한국에 영화.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프라모델을 조립하는데 문제는 서울대를 나왔단 말이에요. 네. 서울대를 나오고 그다음에 우유 배달하고 신문 배달을 하고 자기는 벌만큼만 사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중요하다. 모두가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살짝 바꿔서 생각하면 이럴 수 있어요. 네. 서울대 나온 게 프라모델 조립하는데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게도 볼 수 어떤 있어요. 보탬이 됐으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다른데 저는 힐링 서적, 그러니까 힐링이란 단어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서적들도 정말 안 좋아해요. 전 좀 못됐고 비꼬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나는 그래도 뭔가 삶에 대한 그런 희망을 놓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아주 숨겨서 하는 책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책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시작부터 뭐 금수저라거나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아주 좋은 환경을 타고났거나 하지 않아서 그렇죠. 정말 여기 맨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평범하게 이를 데 없는 평범하다고 말하는 것도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정도로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잖아요. 근데 그 산미 슈퍼스타즈라는 꼴찌 진짜 뭘 해도 꼴찌만 하는 그랬다가 뭐 물론 아주 잠깐 2등을 한 적이 있었죠. 네. 예, 그런 팀을 응원하고 나서 그 패배감이나 열패감을 안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프로 뭔가에 소속되어야 한다는 걸 갖게 된 거지 원래부터 그랬던 사람은 그렇죠. 아니었잖아. 그 부분은 차이점이 그래서 김난도 교수와는 다르고 저는 해민스님이 좀 더 가깝다는 그런 느낌이 든 게 그리고 저는 이 책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냥 불편했어요. 아, 다시 그런 들어봤을 부분이? 때. 그리고 이 책은 그냥 흑수저는 흑수저대로 네. 열심히 발버둥 흑수저. 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그것 또한 그래 해봤으니 됐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아, 그럴 수도 네. 있겠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읽는데 전 이 책 읽고 나서 다시 읽었을 때 네. 정말 잔잔한 감동이 확 밀려왔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잔잔한 파문. 네. 그래서 그 순간에 오늘 아침에 출근을 네. 이제 다시 출근하는데 좀 되게 아둥바둥 됐단 말이에요. 또 아침에도 막 어디 가야 되고 약속 잡고 이랬는데. 아, 일도 많고. 네. 근데 좀 천천히 가면 어때?
그래요? 이런 느낌도 드는 거예요. 한번 천천히 하면 좀 어때? 좀 천천히 하자. 네. 여유 있게 가자. 그래서 카페 들어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왔어요. 아 정말요? 대단하시네요. 뭐 그런 거죠, 뭐. 이게 그런 게 폐해가 있네요. 하지만 속으로는 네. 아 오늘 일 어떡하지? 이 이런 책상 걱정. 빠지는 거 아닌가? 오니까 책상 바뀌어 있더라고요. 네, 저는 아무튼. 그 마지막에 근데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물론 산미 슈퍼스타즈 팬클럽을 결성을 하고 다시 그리고 되게 그 남은 퇴직금, 그러니까 잘리고 나서 받은 퇴직금으로 대충 살다가 결국에는 모두가 다시 그냥 자기 자리로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아둥바둥 살진 않지만. 그래서 저는 그게 좋았어요. 그렇게 해서 뭐 무슨 공동체를 꾸려서 우리끼리 살았다거나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로 결론이 난 게 아니라 그 산미 슈퍼스타즈 팬클럽 결성해서 삼천포에 가서 그런 해변에서 그런 예쁜 일들을 보고 이렇게 살아도 된다는 걸 알고 나서 다시 각자 자리로 돌아가서 이 사람은 회사에 다니고 그리고 뭐 다른 사람은 또 원래 자기가 하던 분식집을 경영했지만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늘리진 않는 삶을 살고 있다. 바빠지는 게 싫어서. 이런 내용들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인정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네. 개인적으로는 나이가 들어서 다시 보니까 불편한 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마음의 여유를 줬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기존의 힐링 서적과는 또 다른 차원의 큰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막 이 책에서 중간중간 접은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좋아서. 이거 보이세요? 정말 좋은 부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이 박민규의 저는 최초작인 동시에 최고작으로 주저하지 않고 지금까지 꼽아왔어요. 근데 그래서 보통은 처녀작이 제일 좋다고 네, 하더라고요. 정말 공을 많이 들인 게 티가 많이 나요. 그래서 소설가 박민규가 이 책을 표절 인정을 했을 때 정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정말 박민규가 월간 중앙에서 이 책에 대해서 끊임없이 표절 제기가 되니까 실제로 어떤 말을 했냐, 표절 인정을 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살짝 읽어드릴게요. 박민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각서를 하고 거꾸로 보는 한국 야구사의 부분이 제가 쓴 소설에 들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기하신 선수 이름풀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지 않는 나머지 이름도 제가 쓴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딴지, 독투, 고물상 등의 게시판에서 찾은 게시물에서 따서 쓴 겁니다. 프로야구 기명사전이라는 타이틀로 누군가 올린 글이었고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김바위, 예를 들어서 그의 동생이 김자갈, 막내는 김모래하는 식의 유머를 갖다 썼습니다. 또 이를 패러디한 몇몇 게시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를테면 참새 시리즈와 같은 유머 코드로 인식했고 이를 그대로 소설에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인정을 한 건데 표절이란 말은 없어요. 저희 박 작가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끊임없이 계속해서 도용이란 말을 했어요. 도용. 그리고 그 도용에 대해서 그냥 유머, 일반적인 유머 있잖아. 참새 시리즈와 같은 거를 그냥 소설에 갖다 썼다. 차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저작권법에 대해서 자기가 당시에 잘 몰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이것만 봤을 때 굉장히 불쾌했어요. 정말로 많이 불쾌했어요. 어떻게 표절을 하고서 실제로 문구들이 어떤 문구가 있냐면은 네. 책 속에서 정말 놀랬던 게 이 책 속에서 초반에 산미 슈퍼스타즈에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1부와 2부에서 나눴을 때 1부에서는 산미 슈퍼스타즈 이야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네. 거기서 이런 문구가 있어요. 펜스 위를 바바박 뛰어 올라와 홈런볼을 건져내려 한 거. 그 바바박이 뭐냐면 펜스를 탁탁탁 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 문장이 책 속에서도 있고 거기서도 그대로 게시판에 있어요. 저도 이번에 준비를 많이 했잖아요. 그 게시물 그거 쫙 다 봤거든요. 네. 힘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어린이들이 주인공을 비롯해서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당시 산미 슈퍼스타즈, 리틀 산미 슈퍼스타즈의 팬클럽에 가입한 내용이 있어요. 5,000원의 기부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말도 있어요. 동네 아이들이 거금 5,000원을 들고 어린이 회원에 가입하기 위해 줄을 서며 설레었다. 이 문장이 그대로 책 속에 들어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언급한 그 김바위나 말 이름 가지고 네. 장명부나 이런 거 가지고 이름 가지고 장난친 부분들이 그대로 인용이 돼 있다는 거예요. 물론 후반부 2부에서는 전혀 다른 내용의 작가 스스로 쓴 걸 알고 있지만 이런 점을 봤을 때 이게 과연 표절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표절이 있지 않을까요? 표절이죠. 이건 표절인 거예요. 사전적으로 표절이란 거는 시나 글, 노래 따위를 지을 때 남의 작품 일부를 몰래 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도용이란
남의 물건이나 명의를 몰래 쓰는 거죠. 마찬가지로 뜻은 비슷해요. 도용이나 표절이나 비슷한데 문화 작품에서 그걸 그대로 갖다 쓰면 그건 표절이에요. 표절이잖아요. 네. 그런데 근데 표절이란 말을 안 도용이란 하셨을까요? 말을 썼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러면 아무튼 이제는 알았잖아요, 박민규 씨가. 자기가, 그러니까 안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이제 알았으면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그 뒤처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뒤에 지금 이게 지금 최근 네. 논란이 불거졌고 네. 실제로 이 부분에서 금전적인 부분 지원이나 아니면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는 네. 아직 나온 게 실질적으로는 없어요. 그리고 박민규가 지금 이 작품뿐만 아니라 단편집, 네, 그것도 단편집에 대해서 일본 만화를 베꼈다는 걸 인정을 했어요. 그거는 뭐 실수, 착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저는 글 쓰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럴 수도 왜냐면은 자기가 수많은 작품을 읽으니까 조심스러우시죠, 지금 그렇죠. 조심스러워. 얘기하기. 그게 연상에 의해서 네. 박민규가 이것도 당시에는 아니라고 막 이야기를 했는데 어머니를 위해 쓴 글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날 바로 집에서 돌아가 보니까 긴가민가 해서 다시 찾아보니까 자기가 봤던 작품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서 할 얘기가 있는데 저도 단편을 뭘 썼는데 그 공모전에 내려고 했어요. 근데 쓰고 이거는 순수히 내 머릿속에서 나온 창작물이다 막 이러면서 아유 괜찮네 막 이렇게 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뭔가 어디서 본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정말 온전히 다 내 머릿속에서 나온 건가? 나중에 한참 있다 찾아봤더니 그걸 공모전에 내지 않았어요. 찾아봤더니 예전에 TV 문학관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드라마 채널 같은 게 뭐 있었는데 거기에 나왔던 거랑 모티브가 너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그러니까. 놀랐어요. 예. 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작품을 이제 특히 작가들은 섭렵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연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저는 이 부분은 그래서 저도 글 쓸 때 아프리카 특히 여행 다닐 때 책은 딱 한 권만 봤어요. 신영복 선생님의 강어록의 자세. 근데 문제는 그 책만 보니까 거기에 따른 문체들이 내 그대로 글에 나오죠. 투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다니까요. 저도 이 박민규 씨 소설 보고 그리고 니콤비라던가 그러니까 약간 그런 문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 진짜 네. 장황하게 그런 그 아주 개그 코드를 되게 신기하게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걸 보면 그게 머리에 각인이 돼서 그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굴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하고 비슷한 글을 쓰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 산미스퍼스 물론 박민규의 필체가 여기에 온전히 남아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 산미스퍼스가 아까 말씀드린 그 거꾸로 쓴 프로야구사 있잖아요. 네. 거기에 문체랑 상당히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건 어떻게 짚어야 돼요? 그래서 박민규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그래요. 왜 이번에 와신 상담하고 다시 한번 네 스스로 잘해라 풀어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문체의 유사성들이 상당히 남아 있어요. 물론 그 뒤에 2부 이 책 내용 속에서 나오는 네. 그 2부의 이야기에서는 그렇다고 문체 결이 확 달라지진 않아요. 근데 그게 상당히 유사성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애매하게 표절이 아니라 도용이라고 말한 부분에 있어서도 좀 불편해요. 처음에 인정하지 않다가 아니 그 도용이나 표절이나 거의 같은 말인데 왜 표절이라고 안 하셨을까요? 그게 그러니까 표절이란 단어가 주는 그 어감 때문이었나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요. 나는 정말 표절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나는 이미 밝혔고 그리고 보니까 이 표절 얘기가 불거진 게 그러니까 박민규 씨는 이미 예전부터 사과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사실은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거기서 차용해 온 게 맞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셨었는데 이번에 다시 불거진 거라고 그러니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를 그렇다고 이렇게 지금 한편으로 용기 있게 쿨하게 인정했다고 박민규에게 무조건 모든 화살을 질타해야 되느냐? 이 부분도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중요한 것 그러니까 같아요. 신경숙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다. 그게 지금 박민규를 옹호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봐야 돼요? 저는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표절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쓰다 보면 뭔가 머릿속에 있던 게 그러니까 자기한테 되게 각인됐던 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고 그 사후 처리 내가 만약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의도적으로 베꼈다는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모든 건 다 원래 있던 거에서 또 계속 파생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글들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후회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도 이분이 명백히 이거 나는 이 사람 거 가져다가 쓴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뭐 그러니까 금전적인 보상이라던가 확실한 사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그리고 나서 자기 활동을 다시 펼 수 있을 때까지의 그런 뭐라고 해? 약간 자숙? 결자 해지나 자숙을 필요하다는 건데 그래요. 실수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중요한 그런데 것 같아요. 저는 소설가 장정일도 한국일보의 9월 13일 네. 칼럼에 어떤 말을 썼냐면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흔히 창작이 먼저고 표절이 그 뒤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표절이 먼저고 창작이 그 뒤를 따른다. 저 옛날 프로레슬링이라는 쇼라는 폭로에 마음이 상했던 레슬링 팬들처럼 문학도 이제는 자기 근거를 고뇌하고 추궁할 때가 됐다. 이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문학은 직접 인용 부호를 삭제한 자유 간접 화법, 즉 표절이다. 문학이 곧 표절이라고 인정을 한 그 말은 이게 뭐냐? 박민규에 대해서 옹호하고 신경숙에 대해서 그래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직접 인용 보호죠. 코테이션 마크가 사라진 문학 속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훈과 김승호 네. 그 필사를 끊임없이 해옴으로써 나도 모르는 새 그 문장을 흉내내려고 미친 듯이 따라하고 싶었던 마음이 네. 커서 자연스럽게 그게 내 글 속에 묻어나기도 했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새 그 정말 팬이 이끄는 대로 글을 쓰다 보니까 그 문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문장이 나오기도 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정희 씨가 이야기한 표절이 먼저고 창작이 그 뒤라는 말 동의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걸 모든 걸 이렇게 다 그럴 수 있다? 말해야겠어요? 저는 이거는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불편한 네. 거예요. 장정희 씨의 그리고 글이. 왜냐하면 지금 김훈 선생님이나 뭐 말씀하셨잖아요. 김송 선생님이나 그분들은 표절 논란이 없었던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정말 물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각인된 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그냥 표절해도 괜찮아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고민하고 고뇌해서 내 것만 그렇죠. 내 것만 그대로 풀어내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가 표절했어요. 원래 표절할 수도 있는 거고 표절 뭐라고 하셨다고 했죠? 표절이고 직접 창작이다. 인용, 네. 표절이고 창작이라고 그거 그렇게 잘라서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그러니까 않을까요? 분명히 저는 모방이 창조의 어머니라는 그 굉장히 구태의연한 말이 있잖아요. 동의해요. 네. 왜냐면은 보통 문창과 문예창작학과 수업을 들었을 때 어떤 수업을 받냐면은 제가 또 정치 외교학과 출신이지만 또 국문과 수업을 또 열심히 들었잖아요. 네.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필사를 많이 시켜요. 정말. 그 문단계의 유명한 신경숙, 뭐 박범신을 비롯해서 필사를 엄청나게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필사, 너의 글을 지우라고 얘기해요. 여백에 김종훈이란 여백이 있으면 거기다가 그 문단계의 선배들의 글을 그대로 한번 쏴보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뭔가 정형화된 글을 맞추라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보통 작가라는 칭호를 받기 위해서는 문단계에서 어떤 신춘문예를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조선일보에서 주관하는, 동아일보에서 주관하는 그 뭐 문학과 사상사 요즘에는 막 여러 많잖아요. 여기를 통과해만 등단했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책을 찍어내도 작가라는 칭호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는 그게 되게 이상하죠. 네, 그러면 근데 거기 심사위원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지금 제가 언급한 문예창작학과 교수들이든지 아니면은 대표적인 한국의 황석영, 신경수, 뭐 은희경 이런 사람들이 심사위원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카르텔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위험한 얘기 하시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박민규 소설가 박민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 좋아하니까? 또 물론- 사심의 발로. 물론 제 개인적인 이유가 크지만 네. 아까워요. 저도 너무 아까워요. 이 사람을 이대로 그냥 묻혀버리기에 우리가 이대로 너 표절했으니까 너 도용했으니까 이대로 묻어버리기엔 이 사람의 글과 재능이 너무 아까워요.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다가 소설가의 길로 접어들었단 말이에요. 박민규에 관한 일화가 되게 많아요. 박민규는 휠체어에 앉아서 글을 써요. 왜요? 책상 2개를 사무실도 그냥 일반 주택가에 있는 자기만의 작업 공간을 놓은 다음에 책상을 2개를 양쪽에서 따로 이렇게 놓고 도서관처럼 거기를 오가면서 다른 소설을 동시에 써요. 근데 재밌는 점은 휠체어에서 글을 쓴단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의자는 휠체어입니다. 인간을 겸손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인간은 언제나 장애로 가득 찬 존재임을 휠체어는 말없이 자신의 전부를 통해 나에게 전달해준다.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늘 고개를 끄덕이는 기분이 돼 나는 글을 쓰기 시작한다. 저는 이 문장을 읽는데 이런 작가를 과연 우리가 버려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언제 쓴 글이냐면 2010년도에 박민규가 우리나라 문학계의 가장 큰 상이죠. 이상문학상 대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나온 이야기예요.
솔직히 기존에 박민규는 제가 김성욱과 김훈 선생을 추앙을 하지만 네. 두 분 다 이상문학상을 받은 분들입니다. 추앙을 하지만 그 두 사람만의 글과는 또 다르게 박민규만의 필체가 확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막 그 문장의 파괴라고 해야 될까요? 네. 형식의 파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을 그대로 버려야 될까? 저는 신경숙 선생님 네. 신경숙 씨 얘기 때는 되게 화났었어요. 정말로. 왜 인정을 안 하지? 누가 봐도 그냥 문장을 통으로 가져다가 쓰셨잖아요. 인정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게 항상 있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그 다음이 중요하지 않나? 인정하고 잘못했다는 거 자기가 알고 그 다음이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나아가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변명만 하시고. 그래서 그게 되게 화가 났었는데 박민규는 이미 인정했었고 그리고 계속 사과하고 있고 물론 그 아까 여쭤봤던 것처럼 지금 뭐 그 원작자한테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는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인정했잖아요. 인정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뭐지 표절한 거는 다른 표절 작품은 어떤 거예요? 제가 단편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거는 일본 네. 만화책을 도용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디어 구조에 대해서 도용을 한 거예요. 만화책의 네. 그런 기본적인 그 구조들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 쓴 거기 때문에 100% 문장을 표절했다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구조를 가져왔다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표절을 인정했다고 지금 나오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처음에 이거에 대해서는 박민규가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요? 굉장히 불쾌함을 표했어요. 당신 이게 어머니를 위해 쓴 단편이거든요.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위해 쓴 자식으로서의 마음을 담은 건데 이거를 문제 제기를 한 사람에게 당신이 그러니까 아들의 마음을 아냐고 병수발하는 아들의 마음을 아냐고 이러면서 굉장히 질타했다가 실제로 막 그런 자기만의 그 발표문까지 담화문 비슷하게 이런 발표문까지 했다가 그날 저녁에 다시 한번 그걸 발표하고 집에 가서 보는데 네. 아니었던 거죠. 다시 기자들에게 쫙 보냈어요. 아, 자기가 그거 자기 실수했다고. 실수라고? 그런 글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될까요? 너무 고민돼. 그래서 저도 저는- 진짜 좋아해요, 박민규 씨를. 네. 근데 저는 다른 책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뭐 지구형 영웅 전설 같은 거는 조금 좋아하고 네. 산미를 너무 좋아해서 이런 재미있는 소설을 쓴 사람을 몇 문장. 그렇죠. 이대로 버리기엔 아까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뒤에 박민규 씨와 네. 그다음에 산미슈퍼스타의 마지막 팬클럽이 있는데 굉장히 독특한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작가예요. 항상 이러고 다녀요. 되게 특이해요. 메뚜기 안경 비슷한 건 항상 쓰고 다니고. 저 이번 공연하시는 것도 봤어요. 맞아요. 공연도 하죠. 정말 독특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네. 이렇게 기인이 있나 싶을 정도로. 긴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아까워서. 그렇죠. 그 문학적 재능이 아깝기도 해요. 네. 지금 다른 걸로 한번 좀 바꿔볼까요? 다른 걸로 바꿔서 보면은 지금 네. 팅커벨 뒤에 보면은 네. 이런 안경. 야, 이 박민규 씨 사진을 찾으면은 굉장히 독특해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여러 작품들 있잖아요. 저 산미슈퍼스타즈. 저거는 실제로 당시에 슈퍼맨. 진짜 참 특이해요. 슈퍼맨이었다고. 진짜 슈퍼맨이었어요. 산미. 예. 우리 산미 책 얘기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요. 표절 얘기 때문에. 그 뒤에 보면은 그리고 네. 대표작으로 언급되고 있는 뭐 지구영웅전설, 네. 지구 낭녀를 위한 빠반느, 카스테라, 핑퐁 그리고 대상 받은 아침의 문까지. 저 보니까 다 봤네요. 아침의 문 빼고 다 네, 봤어요. 저도 다 봤는데. 근데 기억에 남는 건 산미하고 지구영웅 전설 두 가지밖에 그렇죠. 없어요. 바나나 전설. 저는 카스테라도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이게 카스테라가 단편집 아니에요? 단편집들의 모음이에요. 네. 근데 굉장히 비정규직 우리 시대의 아픔을 간직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신도림역 푸시맨, 기억 잘 안 나요. 신도림역 푸시맨 이야기, 굉장히 아픔을 간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말 온전히 잘 담아냈어요. 제가 박민규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사회의 아픔에 대해서 절절하게 잘 배어나오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굉장히 유머스러운 문장으로 잘 살리고 있어요. 그게 박민규의 가장 큰 높은 점이에요. 강점. 그렇죠. 그러니까 묵직한 주제에 대해서도 자기만의 그 필력으로 자기만의 문체로 그걸 승화시킨단 말이에요. 저는 이 유머스럽게. 개그 코드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 쌓아가면서 그게 이래도 아까워. 안 웃어? 네, 그게 이렇게. 아까워요. 네. 실제로 박민규가 2010년에 이상문학상 대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침의 문을 통해서. 그런데 저게 여태까지 박민규의 책 중에 가장 단편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묵직해요. 문장이. 제일 묵직하게 썼어요. 저 그런데도 아까 잠깐 봤는데 네.
기존에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이런 산미나 그런 책하고는 전혀 다르던데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적확하게 문단을 또 나누면서 썼어요. 문단 파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이상문학상에서 거기서 이 형식 파괴를 이뤄요. 막 문단을 자를 문단이 아닌데 문장을 갑자기 다음 문단으로 넘겨버리고 막 한 문장에 글자를 3자만 남겨놓고 그런 형식 파괴를 이뤄요. 전 근데 그거 사실 할 말이 좀 있는데 네. 그게요. 정말 문장력이 좋은 분들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서 끊어야 하나? 라던가 이거는 박민규 씨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나 제가 아는 분들은 그랬어요. 문장을 그런 약간 얕은 수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빨리 자르고 여기서 그렇죠. 잘랐을 때 어떤 느낌을 주는지 알고 왜 요새 책 제목이나 이런 거 보면 쉼표 찍고 네. 그 다음 말 뭐 사랑 그건 어땠어 뭐 이런 식으로 쉼표 찍고 들어가는 것도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그게 문장력이 없어서 그런 데다 힘을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 부분도 하나의 형식 파괴라고 얘기하지만 분명히 전 그게 저는 얕은 수 같아요. 마케팅적인 측면도 있어요. 책을 여백이 크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박민규는 조금 다른 스타일로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끼는 작가 중에 한 명이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상문학상 대상을 받았을 때 그 전에 2008년도, 2009년도 박민규는 계속해서 출품을 해요. 근데 이제 우수상에는 됐지만 대상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니까 2010년도가. 근데 박민규가 상을 받고 나서 건지의 소설가가 작가 네. 건지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시에 이제 2010년도에 이상이 태어난 지 100년 만인 새해 벽두에 이 작가, 여기서 이 작가는 박민규입니다. 박민규가 21세기의 이상의 부활을 예고할 것이라는 희망의 염을 가져본다. 정말 대단한 이상의 부활. 대단한 찬사예요. 대단한 천사. 이 정도로 물론 권위 있는 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민규는 이거에 대해서 수상소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바보가 아니라 신인이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은 늘 언제나 앞으로의 가능성, 그것이 전부다. 이것이 시작이다. 먼 훗날 운 좋게 항해에서 돌아올 수 있다면 그때는 머나먼 바다의 이야기와 모험담을 당신에게 들려주겠다. 물론 그때도 나는 신인이다. 이게 바로 그 결들이 저는 이 문장이 2010년 마지막 산미 슈퍼스타가 2002년 그때도 신인의 마음, 지금도 신인의 마음, 그리고 현재도 신인의 마음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박민규가 아까워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신인의 마음을 갖고 있어서 아깝다는 거예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그러니까 네. 이 자세, 이 마음과 한국 문단에 계속해서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박민규가 이렇게 그냥 사라질 것도 조금 한편으로 아쉬운 거예요. 물론 박민규의 모든 책들이 다 좋진 않아요. 특히 더블이라는 책이 나왔을 때, 더블 A와 B가 나왔을 때 저 그거 뭔지 알 것 같아요. 뭔가 장정만 되게 화려했던 네, 책이었다. 네, 가면 쓰고 나와가지고 진짜 가면 찢어 발겨보고 싶었어요. 정말. 이런 얘기 괜찮으시겠어요? 왜냐면 진짜 기대를 많이 하고 2권이잖아요. 2권에 더블 네. A와 더블 B로 해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진짜 찢어버리고 싶더라. 왜 이렇게 막 썼어요, 그거는? 아까 장정희 씨 얘기해서 제가 장정희 씨 되게 좋아하는데 장정희 씨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작가가 책을 썼는데 어떤 게 졸작이 나왔다고 막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그건 젊었을 때 얘기한 거라서 뭐 지금은 또 생각이 어떻게 바뀌셨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다고 작가가 한 권의 좋은 책을 쓰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다. 나머지들이 졸작인 걸 가지고 왜 그렇게 화를 내냐. 한 권의 좋은 책 그거 하나 내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이해는 아냐. 해요. 이해는 해. 네. 이해는 하는데 물론 나쁘다는 건 아니야. 네. 갑자기 그러지 마세요. 박민규 씨 팬이 많아서 저 좋아합니다. 저도 많이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애정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아쉬워서 그래요. 저 어릴 때 이 책 보면서 얼마나 좋아했는데요. 너무 킥킥 웃기도 좋고 근데 마지막까지 읽어보니까 심지어 마음도 따뜻해져. 그렇죠. 이 책이 좋은 점은 바로 그거예요. 솔직히 주옥 같은 문장들이 다시 읽으면서도 나를 왜 이렇게 네. 많이 접게 해요? 저도 그랬어요. 네. 앞에서 이 그 선미 슈퍼스타즈의 물론 도용한 걸로 인정한 그 부분에서 제가 이야기한 이 책에서의 일부. 네. 일부는 너무너무 빨리 읽혀요. 그리고 여기서 에피소드들이 너무 많잖아요. 막 별게 다 있죠. 진짜 그 30% 야구수의 전무후무한 30승 투수 이야기며. 맞아. 그리고 저 이거 좀 웃긴 건데 네. 이거 읽어드리면 안 될까요? 이거 주세요. 이게 산미 슈퍼스타즈가 얼마나 대단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얼마나 그 대단한 사람들만 모았느냐 하면 여기 이 팀의 이름들도, 이 팀 선수들의 이름들도 너무너무 특이하다. 그걸 이렇게 하면서 쭉 그냥 뭐 나열한 것 중에 지금 7분의 이름이 적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름을 도용을 베껴온 한 거예요. 거잖아요. 네.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이게 그대로. 진짜 재밌었어요. 그게 진짜 백미죠.
그럼 이걸 읽어드리면 안 되겠다. 그냥 한번 적확하게 이름만 읽어봤어요. 해드릴게요. 금광욱. 어떤 광물의 일종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아니다. 배번은 22번, 포지션은 포수였다. 인호봉. 인수봉 주변의 어떤 산봉우리의 명칭일 것 같지만 역시 아니다. 배번은 31번, 포지션은 투수였다. 감사용. 새로 발견된 공룡의 학술적 명칭인가 하겠지만 그럴 리가. 배번은 26번, 포지션은 투수였다. 장명부. 장부나 숙박부의 일종이라 착각하기 쉽지만 아니다. 배번은 34번, 포지션은 투수였다. 정구선. 정구 경기장의 라인을 일컫는 말 같지만 역시 아니다. 배번은 23번, 포지션은 이루수였다. 정구왕. 정구의 챔피언을 뜻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럴 리 없다. 배번은 17번, 포지션은 외야수였다. 김바위. 할 말 없다. 하지만 어쨌든 배번은 25번, 포지션은 일루수였다. 그러니까 이걸 가져온 거예요. 나도 이 이거 문장 너무 재밌어요. 재밌는데 이게 너무 이걸 안타까워요. 가지고 오셨구나. 왜 그래서 그러셨어요? 이거를 그러면서 네. 이제 말하는 게 핑계지만 그러니까 참새 시리즈 유머 코드라고 생각을 하고 들고 왔다는 거예요. 하긴 참새 시리즈를 이렇게 썼다고 해서 그러니까 뭐라고는 안 하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책에 관련된 저 아시다시피 저는 또 네. 하나 팬이잖아요. 네. 예? 보살로 불리는 하나 팬입니다, 제가. 왜 목탁 좀 두드리셨어요? 그러니까요. 이 책 보는데 너무 웃기죠? 진짜 이 주인공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 12연패, 13연패 하고 옛날에 유현진 있을 때 네. 우리가 선발 투수 5명을 썼단 말이에요. 네. 유현진 한 번 나오면 겨우 맨날 1승 4패, 1승 4패, 1승 4패 이런 거예요. 그래서 1승 4패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유현진 떠나고 막 12연패, 13연패. 그러다 가끔씩 한 번 딱 이겨주면은 눈물 나게 올해 바뀔 줄 알았어요. 안타깝네요. 여전해요, 그냥. 네. 보살 그래서- 등급.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하나 어릴 때 네. 하나 잠바 입고 다니면서 어릴 때부터 팬이셨어요? 어릴 때부터 팬이었죠. 산미 슈퍼스타즈가 재미없을 수가 없었겠네. 그럼요.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에피소드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직 네. 지금 이야기를 디테일하게 못 들어갔어요. 지금 겉만 훑은 건데 네. 다음 시간에 네. 이 산미 슈퍼스타즈의 주옥 같은 문장들에 대해서 읽고 제가 박민규를 이대로 우리가 버릴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조사한 것들이 많아요. 정말 그거 네. 다 해주시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아까 살짝 언급했지만 우리 문단계의 카르텔, 건드릴 수 없는 성역, 오늘 시사를 안 했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럼 책 속의 시사를 시사에서 다음 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네. 짚어드릴게요. 위험하네요. 위험합니다. 다음 시간에 되게 큰 각오하고 저는 지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걸 건드려요. 네. 우리 문단계의 성골이라 불리는 그 카르텔에 대해서 네. 할 얘기가 상당히 시원하게 많아요. 해주세요. 저 묻어갈게요. 시원하게 탈탈 털을게요. 근데 이거 많이 안 봐서 괜찮아요. 명예의 손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런데 에이, 걱정 마세요. 네. 제가 다음 시간에 네. 꼭 반드시 좀 읽고 싶은 책 중에, 그러니까 읽고 싶은 문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박민규 씨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기점으로 해서 경향신문에 기고를 한 글이 그 있어요. 눈먼자들의 도시 네, 그 거기에 표제책 같이 아니었어요? 맞아요. 표제책 나온 건데 김훈 선생이 중앙일보에 기고한 것과 더불어 작가 박민규가 경향신문에 기고한 제목이 세월호 1년 소설가 박민규 특별기고 다시 별에는 봄이라는 글이에요. 이 글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꼭 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훈 선생을 정말 좋아하지만 그 글이 더 좋아요. 세월호 참사만 놓고 봤을 때 네. 그 글만 봤을 때는 김훈보다는 박민규 글이 더 좋았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시네요. 이랬다 저랬다. 왜냐면은 네. 글이 둘 다 진정성 있는데 여기 이 글에서는 박민규가 지금까지 책 속에서 10년 넘는 작가 생활을 하면서 만들어 오는 것의 모든 정말 전 박민규가 진짜 득도했구나. 그래요? 네. 제가 읽은 거랑 다른 건가? 왜냐하면 왜 득도했다는 네. 느낌이 들면은 네. 기존에 나왔던 그런 네. 소설에서 간간히 보여줬던 풍자와 해학들이 물론 여기는 그런 풍자와 해학 없어요. 정말 진중하게 쓴 글인데 그대로 온전히 보였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 시간에 꼭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꼭 봤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어땠어요? 저 재밌었죠 뭐. 표절 얘기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이 산미 정말 재밌어요. 책 아시겠지만.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민규의 산미 네. 슈퍼스타의 마지막 팬클럽은 네. 여기서 이 정도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좀 더 농밀한 걸로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민TV, 국민라디오 그리고 뉴스케이를 응원하시는 분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기존 조합원 분들은 월조합비 납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과 월조합비 납부 신청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